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, 이 블랙홀의 아주 흥미로운 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. 보통 생각하면 그냥 모든 걸 삼키기만 할 것 같은데, 사실은 블랙홀도 에너지를 막 내뿜으면서 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,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중 하나인데요. 그 흔한 생각과는 좀 다르게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. 영원하지 않다니.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밝혀낸 건데 호킹 복사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. 아, 호킹 복사? 네.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요. 진공 상태의 비밀이라던가 중력파, 심지어는 그 웜홀, 화이트홀 같은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요. 와, 그러니까 블랙홀이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발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진짜 놀라운데요? 그렇죠.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함께 가져보는 걸 목표로 하죠. 그럼 바로 그 블랙홀의 증발.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? 좋습니다. 핵심은요. 진공 상태가 실제로는 완벽하게 비어있지 않다는 데서 시작해요. 텅 빈 게 아니다. 네, 양자역학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서도 아주 짧은 순간에요. 입자랑 반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바로 다시 부딪혀서 에너지로 돌아가요.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르죠. 양자 요동이요? 아, 그런데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게 좀 달라지는 거군요. 이 미세한 춤 같은 게. 맞습니다. 그 블랙홀의 경계선,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바로 그 근처에서 이 입자, 반입자쌍이 딱 생겨나면 이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 때문에 둘의 운명이 확 갈리는 거예요. 운명이 갈린다? 하나는 블랙홀로 안으로 확 끌려 들어가고요. 다른 하나는 그 반작용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죠. 아하,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이렇게 뱉어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으니까 질량이 줄어든다. 이게 바로 호킹 복사로군요. 정확해요. 그럼 완전히 새까만 게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 빛을 내는 셈이네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더 뜨겁고 더 빨리 증발해요. 만약 아주 작은 블랙홀이라면 마지막에는 감마선 같은 걸 막 방출하면서 폭발하듯이 사라질 거다. 이렇게 예측합니다. 와. 물론 이게 워낙 느린 과정이라서요.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길어서 우리가 직접 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는 잘 정립된 개념입니다. 야, 블랙홀이 사라지기도 한다니 정말 놀라운데, 근데 또 이런 거대한 천체들이 충돌하거나 합쳐질 때는 우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고요. 그 중력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중력파. 이건 질량이 아주 큰 물체가 아주 격렬하게 움직일 때 시공간 자체가 출렁이는 현상이에요. 물에 돌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. 네네. 그런 느낌이죠. 특히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막 미친 듯이 돌다가 꽝 하고 충돌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아주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해서 우주로 퍼져나갑니다. 근데 이걸 지구에서 감지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했던 걸 실제로 확인한 거잖아요. 뭐죠? 100년 만이죠. 이걸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상상만 했던 블랙홀 충돌 같은 그런 우주 현상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. 그렇죠. 소리로 듣는 거죠, 사실상.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이 열린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빛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어떤 숨겨진 면을 이 중력파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건 우주랑 천체 연구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걸 듣는 것도 신기한데 자료에는 이것보다 더 SF 영화 같은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지름길, 웜홀 말이에요. 아, 웜홀. 네. 이게 원래는 블랙홀, 그러니까 모든 걸 흡수하는 쪽이랑 반대로 모든 걸 방출하는 화이트홀이라는 게 있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통로가 웜홀 아니냐,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어요. 블랙홀이랑 화이트홀 연결 통로? 네. 근데 방금 얘기한 그 호킹 복사 이론 때문에 블랙홀 자체도 방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화이트홀의 필요성은 좀 줄었고요. 지금은 웜홀이 우주의 아주 먼 두 지점 혹은 서로 다른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일 수 있다. 이런 가설로도 많이 연구돼요. 영화 인터스텔라 자문했던 킵손 박사 아시죠? 네, 그럼요. 그분이 이 분야의 대가시죠. 근데 이 웜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.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? 네, 그게 문제입니다. 웜홀은 만들어줘도 자체 중력 때문에 순식간에 확 닫혀버리려고 해요. 아, 닫히는구나. 네,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계속 열어두려면 중력이랑은 반대로 밀어내는 힘,
그러니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아주 특이한 물질이 필요하다.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요. 음의 에너지요. 그건 또 뭔가요? 아, 그리고 그게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? 쉽게 말하면 반중력 효과를 내는 어떤 가상의 에너지나 물질 같은 건데요.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그 호킹 복사 과정에서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는 입자 있잖아요. 네, 있었죠. 그 입자가 바로 이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. 와, 만약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 같은 그런 상상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요.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수학적인 가능성일 뿐이지만요. 이야,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. 결국 이런 웜홀이나 아니면 블랙홀 중심에 있다는 그 특이점 같은 극한 환경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은 밀도랑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거든요. 네.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하고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,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궁극의 이론, 바로 양자중력 이론이 꼭 필요한 거죠. 아인슈타인도 결국 풀지 못했던 그 숙제. 만약 그 이론이 완성된다면 특이점이 그냥 모든 것의 끝?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양자중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점이 끝이 아니라 뭐 양자 터널링 같은 그런 효과를 통해서 다른 상태, 예를 들면 화이트홀 같은 걸로 뿅 하고 도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. 도약이요? 네. 물론 그 전에 어마어마한 조속력 때문에 모든 게 국숫가닥처럼 늘어나서 찢어지겠지만요. 상상하기 힘들죠. 네, 오늘 저희가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중력파라는 우주의 어떤 속삭임, 또 웜홀이라는 시공간 지름길의 가능성, 그리고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열쇠인 양자중력 이론의 필요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정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질문들이네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이 이런 복잡하면서도 정말 경이로운 개념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이 블랙홀의 가장 깊은 비밀, 그리고 어쩌면 우주의 시작인 빅뱅, 그 순간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양자중력 이론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. 네.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만약 그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, 어쩌면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 이론이 밝혀낼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